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주식을 잘 하시는 분, 주식으로 좀 큰 부를 이루신 분을 만났는데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주식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뭐 주식 공부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 같고, 주식을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식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부끄러워지기는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주식 유튜브를 그만둘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좀 배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인데 좀 가격이 어느 정도는 비싸더라도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 확실한 그런 주식은 제가 좀 비싸더라도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생각을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공고히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식을 고를 때 보통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회사를 고르려고 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버는 돈이 계속 좀 늘어난다는 거죠. 성장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런 회사를 고르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주가도 따라가기 때문이죠. 뭐 단기적으로는 진짜 지 맘대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기업이 버는 돈, 기업의 자산 가치나 기업의 수익 가치를 따라서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 좀 문제점 같은 거는 뭐냐면 너무 싸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아주 좋은 회사가 확실한데도 이걸 좀 너무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보다 쌀 때, 이렇게 현저하게 좀 쌀 때 사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 요 정도에서 사도 괜찮은데 좋은 회사가 맞다면 한 요 정도 가격에 있을 때도 사면은 충분히 길게 봤을 때는 뭐 5년, 10년을 봤을 때는 뭐 여기서 사는 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뭔가 기업의 가치보다 좀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런 좋은 회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뭐 1년, 2년 투자할 게 아니고 5년, 10년 이렇게 투자를 할 거면 사실 여기서 사나 여기 위에서 사나 큰 차이가 없는 건데 저는 굳이 여기서 살려고 하다가 이런 좋은 회사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좋은 회사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0년 동안 뭐 꾸준히 계속 성장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많지만 그거를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걸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정확히 딱 찾아낸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회사는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그런 회사를 찾았는데도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비싸다는 이유로 안 산다면 이건 좀 아주 멍청한 짓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멍청한 짓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 회사들을 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놓쳤느냐?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좀 공부가 좀 부족하기도 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시간도 없다는 핑계도 있지만 제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너무 좀 깊게 공부하지 않고 아주 단편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즘에 너무 좀 나태해져 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좀 종목을 세세하게 공부해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확신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든 좀 더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싸게 사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진짜 좀 긴 스케일로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싼 타이밍을 잡는 것은 싼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이런 걸 놓치는 거는 오히려 더 좀 안 좋다는 거죠.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비싼 가격에도 사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진짜로 내가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실적이 우상향할 거라는 확신이 정말 강력하게 있으면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러면은 충분히 뭐 좀 싼 가격이 아니더라도 사도 된다는 거죠. 5년, 10년을 바라보고 산다면 말이죠. 예, 오늘도 계좌 공개 142주차 계좌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축은행 계좌 뭐 지난주랑 똑같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5,3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887만원 정도 되고요. 예,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에도 좋았죠. 제법 좀 올라서 또 3,300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요. 물론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야? 지수는 이렇게 오르는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게 계속 반복된다면 오히려 그냥 지수를 사버리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코스피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인지. 그냥 지수를 사버리면 인덱스 펀드를 사버리면 뭐 다른 노력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번 주에는 좀 오랜만에 주식을 새로 샀습니다. 코웨이 주식을 샀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방송 계좌에서 주식을 샀는데 뭐 아시는 정수기 회사 코웨이 맞습니다. 정수기 렌탈하고 또 뭐 다른 비대나 공기청정기 이런 걸로 요즘에 계속 좀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죠. 이제 국내 매출은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요. 아무래도 렌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거를 갑자기 막 갈아치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국내 매출이 안정적이고 이제 또 넷마블에서 이제 코웨이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넷마블이랑 그 하이브, 빅히트, 하이브 그게 좀 연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BTS를 광고 모델로 써가지고 좀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려는 모습이 좀 좋아 보여 가지고요. 좀 세계적으로 이제 매출도 조금씩 늘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말레이시아가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말레이시아에서 통하면 뭐 다른 동남아,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도 좀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성장성도 보이고 해서 좀 매수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36만원 정도 되고요. 해외 주식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죠. S&P 500 지수도 이번 주에 제법 좀 올랐고요. 계속 좀 좋네요. 그 다음에 자산 배분 계좌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44만원 정도 되고요. 뭐 이것도 역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많이 올라서 채권 가격은 좀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지난주보다 제법 좀 올라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엑셀로 볼게요. 예금,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 계좌 합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아직 입력을 다 못했습니다. 아직 80주차까지 입력을 했고요. 지워진 거. 이게 사실 금방 하는데 마음 먹으면 금방 하는데 좀 시간도 없고 약간 게을러서 아직 입력을 못했고요. 어쨌든 142주차 현재 저축은행 계좌 1,500만원 저금해서 1,507만 6,286원 한국 주식 5,3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887만 1,193원 해외 주식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36만 1,408원 자산 배분 계좌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44만 3,705원입니다. 합계는 8,4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3,575만 2,592원입니다. 지난주보다 한 150만원 정도 좀 늘어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좀 주식 공부도 좀 열심히 해서 종목 분석을 좀 제대로 해서 좋은 회사들을 좀 많이 찾아서 뭐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시켜드리고 좀 더 장기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또 약간 타이밍 잡으려고 하는 걸 좀 자제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제 투자 스타일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노력하시죠.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